아, 이 연말의 향기. 하이요, 어서오세요. 또 보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킬 줄 몰랐지? 메롱. 신출귀물. 그러니까 신출귀물한 느낌의 충실이 임하고 있습니다. 네. 히히. 이제 좀 있으면은 크리스마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옆구리가 시리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쟁취해내는 수밖에 없죠. 옆구리가 시리면 옆구리를 내가 쟁취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쟁을 이기고 옆구리가 찼냐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때? 크리스마스에 나는 혼자서 잔잔하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항항항항. 근데 내가 그 치즈직 알림 하려면은 진짜 그거 수익 창출 등록해야 되나 봐요. 구독 알림 이런 그게 아예 없네.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 뭐 따로 일정 있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방송하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제 술 방송하는 거야. 술 한 병 사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그래서 나랑 수다를 떨어줄 고정 시청자들을 만들어야 돼서요. 괜히 막 크리스마스 술방한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면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좀 저랑 놀아주고 대화해줄 약간 친분을 쌓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원래 다음 주에 제가 방송 키기로 했었죠. 근데 뭐 오늘 마침 시간이 괜찮아서 그래가지고 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 저녁으로 초밥 먹었거든요. 오늘 뭐 하셨나요? 아 맞아, 오늘 뭐 했는지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채팅 치시네. 우리 약간 같은 마음이었네요. 찌찌봉. 오늘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초밥 먹었어요. 회전 초밥집 가서 초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또 뭐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놀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뭐 하셨나요? 전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다시 학교
학교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아, 그래서 전 내일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 그리고 시험 기간이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래도 좀만 참으면 시험도 끝나고 하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는 진짜 매일같이 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좀 켜볼까 해요. 그래서 진짜 그 깐부 한 3명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뭐지? 깐부 치수 3명 만들면은 그 치수 3명이랑 크리스마스에 같이 잔잔하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일 한 오후 10시쯤에 방송을 켜는 거야. 그러고 이제 수다 좀 떨다가 12시 땡 하면은 해피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제 술 뽕 까면서 만취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손가락 그냥 손놀림 혀놀림 다 그냥 헬렐레 해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잔뜩 같이 수다 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맞아. 음악 소리 막 크진 않죠? 혹시라도 크면은 얘기해주세요. 나는 미리 이런 거 더 확인해보고 키긴 하는데 종종 신경 쓰일 때가 있어서요. 근데 확실히 이 시간대는 떠도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없나 보다. 조금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 좀 더 줄일까요? 이 정도면 어떤 것 같아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행이다. 피치님은 크리스마스에 일정 있으신가요? 여자친구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부럽다. 여자친구 있으시구나.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버튜버 방송을 봐요? 그 여자친구가 허락하나요? 버튜버 방송 봐도 된다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다른 여자랑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방송은 괜찮아 라고 하나요? 취미라고. 아, 그런가? 나는 만약에 저한테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떤 여자 버튜버를 너무 좋아하거나 막 어떤 뭐라 표현해야 되죠? 막 여자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거나 막 특정 막 뭐라 해야 되죠? 버튜버랑 역캠이라든지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면은 나는 좀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여자친구도 야화첩 봐서 괜찮아요? 쌤쌤이에요? 쌤쌤이? 쌤쌤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저는 뭔가 크리스마스나 겨울 때쯤에 뭔가 이런저런 옛날 생각들이 유독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여름은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겨울은 뭔가 아련한 기억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되게 슬퍼지더라. 제가 썰 하나 풀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렇게 흥미로운 썰인가? 아무튼 그런 건 아니지만 겨울 이맘때쯤 되면은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막 외적인 거를 그렇게 심하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진짠데 어느 정도냐면은 나는 딱히 그 사람이 막 살이 쪘다고 해서 아, 이 사람 싫어,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나는 좀 어떤 편이냐면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되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금방 그 사람에게 빠져버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걸 이렇게 느껴버리면은 거기에서 한없이 빠져버리는데, 바야흐로 제가 이제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그때 당시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더랬죠. 근데 이제 저는 확실히 좀 마음을 전하는 게 항상 서툴러가지고, 저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좋아할수록 장난을 진짜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냥 심한 장난도 많이 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장난을 막 치는 거예요. 막 물론 이제 맨헤라 남친 대 쿨데레 남친 하면은 저는 맨헤라가 좋아요. 근데 맨헤라도 좋고 쿨데레도 좋은데, 맨헤라 쿨데레도 나쁘지 않아. 둘 다 섞인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전 맨헤라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날 챙겨주는 그 느낌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가 지금까지 좀 좋아했던 사람들 자체가 진짜 뭐라 표현해야 되지? 막 엄청 시니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 딱히 막 누군가의 인생에 딱히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서, 맨헤라 답장 1분 늦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함. 쿨데레 일주일 연락 없음. 그럼 전 차라리 맨헤라가 좋은 것 같아요. 답장 빨리빨리 해줄 수 있지 뭐. 이응 열심히 도배하면서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맨헤라가 답장을 못하도록 에너지를 쏙 빼놓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맞아.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정말 얼마나 좋아했지? 1년 반 정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내심 알고 있었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가지고 늘 마음 아리를 했었죠. 근데 그맘때쯤이 겨울이어서 생각이 나네요. 맨헤라 남친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지. 만약에 이제 그 빌려달라는 금액의 액수가 뭐 예를 들면 나 지금 잠시 2만 원만 3만 원만 정도 빌려달라는 거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거는 애초에 남자친구로서, 그러니까 여자친구로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돈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뭘까요? 이제 저랑 친한 친구가 해준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알고 싶은 마음, 호기심, 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해. 내 기준에 있어서 사랑이란 좀 희생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임과 사랑은 좀 공존하기 어렵다고 저는 느끼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막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기른다고 했을 때 그 강아지가 내가 먹는 밥을 너무 쳐다보면서 막 울먹이면서 너무 먹고 싶어 해. 그러면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라도 져주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뭔가 그 강아지한테 엄청 유해한 음식이 아닌 이상은 줄 것 같거든요. 건강에 막 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돈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통이지. 왜냐면 뭐 정말 자기가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빌려달라고 할 순 있지만 굳이 애인한테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진 않죠. 맨헤라 남친은 그럼 나를 감스통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감스통으로 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그런 마음이 들면 헤어지면 되지.
메네라 남친도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감스통으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메네라 기운이 올라올 때 뭐 가끔씩 이제 지랄은 할 수 있어도 그걸 의식하면서 어떻게든 저를 이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메네라 남친이 돈 빌려달라고 하고 감스로 쓸 수 있으려면은 이제 메네라 남친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네라 남친을 좋아하는 포지션이 되면은 그러면 뭐 메네라 남친은 자기가 갑이니까 돈 빌려달라 뭐 감스로 써도 어차피 얘는 나 좋아하니까 하는 식으로 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거든요.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기질이 있어도. 맞아. 그리고 믿음도 필요한 것 같아. 생각해보면은 막 사귄 지 일주일 됐는데 아 자기야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이런 거 빌려주는 사람이 없겠죠. 있을 리가 없겠죠. 1000원도 없음 유. 1000원도 없는 건 너무 안타깝다. 그럼 삼각김밥도 못 사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안타까울 것 같아.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1000원도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뭔가 밥 정도는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정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제 연인으로 삼았냐 삼지 않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타인이야. 타인인데 이제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막 1000원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정이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면모를 보고 연인을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은 저는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좀 뭔가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무능력하다는 게 어딨어요. 그 충분히 일어서려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 망치는 거 아닌 이상 다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무능력한 게 뭐 어때서. 능력은 쌓아가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남자도 전업주부 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전 반대여도 그럴 것 같은데. 아, 돈 많은 여자가 나 채가가지고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요?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은 자기가 벌어와. 나는 여기서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할게 하고 싶어하는 남자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향 따라 다른 거죠. 난 그런 거 나쁘게 보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뭔가 내 추구미가 뭐냐면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중에 생겼을 때 아, 너는 가만히 있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 꼭 이런 데서 쳐보고 싶어요. 만약에 막 뭐지? 남편이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꼬깃꼬깃하면서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 있을 때 자기야 어깨 펴. 돈은 자기가 없어? 난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런 포지션이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좀 꿔봅니다. 애초에 제가 성향이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좀 한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어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데 바람 피면 어떡하죠? 그러면 뭐 배신 당하는 거죠. 맞아. 바람 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바람 피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또 물론 이제 진짜 잘 숨기는 사람은 잘 숨기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가벼운 사람 있죠. 사람이 가볍거나 생각이 얕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유독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좀만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은 살면서 바람을 펴본 적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좀 그래 뭐 바람 피면은 상처 받겠지만 또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한번 이제 바람 피는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람 피는 사람을 안 만나려고 나만의 연구를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도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 연애했었을 때 바람 피워가지고 헤어진 적 있었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었어. 왜냐면은 바람 피잖아요. 그러면 다 느껴져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송 보는 시청자야. 근데 내가 보는 이 방송 스트리머가 왠지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것들 생각보다 눈치채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막 휴방이 잦아졌다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좀 슬프지만 휴방이 잦아졌다던가 뭔가 방송 시간이 막 옛날에는 항상 막 6시간씩 와서 수다 떨고 막 저스 채팅하고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막 2시간만 하고 가고, 그러면은 이제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 변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되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스트리밍 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없어진 걸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누굴 고르죠? 저는 사실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연애를 해본 그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착 늘어놨을 때 내가 항상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랑하는 포지션이었다. 먼저 그러면은 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왜냐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녹을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저는 사실 외모도 중요하지, 외모도 너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긴 한데 사실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스타일링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메이크업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짜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면은, 마음은 생각보다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나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내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봤어. 근데 좀 안 좋았었어.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슬픈 게 뭐냐면, 왜냐면 상향 지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세상에 여자 남자는 그 사람 한 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력적인 사람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면요, 의외로 좀 쉽게 상대가 넘어올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쭈구리 대고 막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말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신경 써야지 막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매력이 없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편하게 대하게 되니까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뭐 어쩌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근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둘이 있고 거기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고를 것 같아요. 둘 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라고 해도 나는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근데 스킨십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스킨십도 안 하고 싶다는 건요 애초에 연애 레이더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냐의 기준은 희갈이 가능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통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희갈이 가능하다? 내가 상상했던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아쉬워. 근데 희갈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연애 상대로는 오케이인 거고 근데 희갈 하고 싶지 않아. 손 잡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막 무슨 껴안는 거 상상도 못 하겠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연애 상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희갈 중요하다. 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즘에 저도 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나도 좀 다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라면 희갈 가능하겠는데 같은 좀 면모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랑 키스하실래요? 우. 맞아, 희갈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 사랑이라는 게 물론 플라토닉 러브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플라토닉 러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스킨십 손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일절에 약간 그 에로틱한 그 느낌의 스킨십은 일절 안 하는 플라토닉 러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플라토닉은 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플라토닉 러브 그런 거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플라토닉은 좀이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 정도는 겪어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스킨십이 없는데 서로의 마음을 좀 알고 서로의 좀 사랑을 키워가는 그 느낌은 또 어떨까 싶어서 그게 되게 궁금해. 근데 그러면 좀 욕구불만 되려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좋은 자원이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나이 들수록 성욕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맞아,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얘기가 수위가 높아지면 안 되는데 저번에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다가 수위 높은 얘기 해가지고 아차차 했었는데 근데 벌써 12월 7일 일요일이 됐네요.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얼마 남았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들려오는 캐롤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디 길을 걷든 캐롤송 같은 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뭔가 막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근두근거리고 딱히 뭐도 없는데, 연인도 없는데, 썸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괜스레 두근두근 거리는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 아, 요런 느낌의 캐롤 너무 좋아. 아, 좋다. 크리스마스 설렌다. 저는 그때 케이크 예약 하나 해두려고요. 그러니까 항상 다짐했던 건데, 부시드 노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게 통나무 케이크 같은 거거든요. 통나무처럼 만든 케이크인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먹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러니까 케이크 예약하는 거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당일날 이제 파리바게트나 이제 뚜레쥬르 같은 데 가면은 남아있는 떨이 케이크 사니까, 물론 그 케이크들도 맛있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부시드 노엘을 먹고야 말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옛날에 한 2, 3년 전인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해가지고 이제 초 놓고 나서 이제 그냥 혼자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진짜 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맞아. 크리스마스에 나 혼자라도 좀 축하하고 기념해야지. 그래야지 또 소중한 하나의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뭔가 기념일, 그런 특별한 일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나중에 그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하고 특별한 날을 보내면은. 냥돌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잔잔하게 수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캐롤 틀어놓으니까 진짜 사르르르르 막 녹는 느낌이야.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진짜 바깥 활동하다가 오니까 지치네요.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크리스마스 얘기도 좀 하고 있었고, 연애 얘기도 했었어요. 연애 얘기도요. 뭔가 막 아까 어떤 거 얘기하셨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길래, 저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킨십도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연애의 기준은 그 사람과 키갈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혼자서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얘기하고, 저는 절 좋아하는 사람은 미안해서 못 만나겠어요? 아니 왜 미안해요? 날 좋아해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맙지 않나요? 그만큼 좋아해줄 자신이 없다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감당할 문제지. 르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맞잖아. 너가 날 좋아하잖아. 어떡해. 너가 책임져야지. 스스로. 제가 너무 나쁜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이어서,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거든요. 날 좋아해주는 사람,
그쪽에 더 마음이 쏠려요. 근데 연애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랑받는 게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 관계도 깊어지고 내가 마음의 문을 또 내가 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사랑을 또 받으면서 지내면은 내가 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차곡차곡 이렇게 파 나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크리스마스에 혼자일 운명인데 그래놓고서 지금 그래놓고서 지금 막 사랑 얘기하는 거 너무 웃겨. 아, 네, 솔로고요. 솔로인데 아주 그냥 깊이 사랑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은 그 커플 크리스마스 보내시나요? 저는 혼자서 축하하려고요. 크리스마스에 좀 여건 괜찮으면은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제 방송 잘 봐주는 깐부 한 3분만 이제 만든 다음에 크리스마스 방송이라도 할까 봐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일정 있으세요? 당장만 해도 막 크리스마스 이미 그 크리스마스 막 어디 대관하는 거 그거 다 나갔을 것 같아요. 성마님이다.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보내야죠. 전 연인이 없어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에 보통 가족이랑 보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가족이랑 보낸 게 훨씬 늘 가족이랑 보냈어. 크리스마스에는 밥값 벌어야죠. 유유. 맞아. 그날은 또 공휴일이니까 돈 좀 많이 주려나요? 어머, 저도 연인 없는데. 아니 근데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연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진짜. 질투날 뻔했네. 아,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니, 그 전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 전까지 만들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때요? 뭔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뭔가 막 내가 거울 보면서 너 예뻐. 당장 남자들을 꼬실 수 있어. 준비 다 됐어. 가자 공주. 막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예전에는 특별한 날 의미 부여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느낌. 아, 그렇구나. 근데 뭐랄까, 나만의 행복한 의미 부여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크리스마스에 다들 막 커플들끼리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오붓하게 지내겠지? 아, 너무 화난다.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 나도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겠다 하면서 올 한 해 고생했다 나야 하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나는 그런 것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6년간 있어 본 적 없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초코파이 하나라고요? 안 돼. 초코파이 케이크라도 만들어야죠. 산처럼 쌓아서.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양초 하나 꽂아가지고 해피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볼까? 오히려 이 나이 먹으면 챙기면 현타와요. 아, 그래요? 그런가? 그래도 뭔가 뭐지? 성마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하시는 거 없으면은 우리 방송에서 술이나 한잔 할까요? 수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 밤이라고 해야 되나? 새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 아, 바쁜 여자라.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안 그래도 제가 방송을 좀 열심히 해서 깐부분들 한 진짜 딱 3명.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방송을 켜도 약간 떠들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3분만 제가 확보를 하면은 크리스마스에 같이 술 방송을 하고 싶어요. 술 먹으면서 이제 막 수다 떠는 거지. 재밌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술 좋죠. 재밌겠다. 그쵸? 헉, 어머 언니 저요. 아니 언제는 바쁜 여자라면서요. 언젠 바쁘다며. 어? 진짜 밀당이 그냥 엄청난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전 학생이라 술을 못 마셔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19금 방송 걸면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야, 캬 아직 미성년자도 가능하죠. 안 돼요. 어?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미성년자 친구들은 사이다 가져오시고요. 지금 깐부 2명 날아간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내가 제가 어린 친구들 가지고 막 같이 술 마시자 할 순 없잖아요. 포도주스 옆에 두고 와인 고고 할까? 아니면은 내가 속이는 거지. 방송에서 아 오늘 술방 아니고요. 맛있는 먹방 하고요. 저도 사이다 마셔요. 이래놓고서는 이제 사실은 알코올 먹는 거지. 근데 이러면은 바로 정지 당하겠죠? 안 되겠지? 아 아쉽다. 아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이 어려요? 왜 20대 아니에요? 20대면 얼마나 좋아. 크리스마스에 같이 술도 마실 수 있고 얼른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내년 혹은 내후년 그 이후 크리스마스에는 같이 술 먹어요. 왜 20대라 생각하시죠? 아 저 친구들 있잖아요. 전 40대인데요. 40대도 매력 있는 엄청 매력 있는 제가 좋아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시니컬해 보였던 거구나. 성마님이. 맞아. 약간 쿨한 느낌이 있어. 근데 츤츤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제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진짜로. 크리스마스 일주일 뒤에 키시면 합법적으로 새해 기념할까요? 그러면 곧 성인이라고 하면은 새해 기념 술 먹방 해가지고 12월 31일 밤에 준비하는 거지. 31일 00시. 그러니까 새해에는 약속이 인싸구나. 부럽다 친구야. 그렇구나. 나는 당연히 새해 약속이 없어서 맞아. 가슴을 밤새야죠. 아 그렇구나. 나는 새해에 너무 당연하게 일정이 없어가지고 술집에서 취직시켜야지. 그래도 돼요. 2일에는 또 일본으로. 아 일본 여행도 가시는구나. 너무 즐겁겠다. 재밌겠다 그냥. 맞아. 열심히 즐겨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을 때 많이 벌려놔요. 나중 되면은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러니까. 새해에는 독거노인 복지 받으면서 술 마셔야죠. 아 그러니까 제가 같이 술 마셔드릴게 진짜로. 뭔 독거노인이야. 제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도 같이 술 먹고 우리 새해에도 같이 술 먹방 하자. 재밌게. 이미 그러고 있어요. 누나한테 배운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면은 내 나이가 특정이 되는데 이러면 내 나이대가 특정이 되는데 안 된다. 아 저 되게 어려요. 어리고 젊고 탱탱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탱 웃는 거 봐. 지금 조롱하는 거죠 지금. 네? 갑자기 피하시네. 아이 아마 그럴걸? 아직 탱탱할걸?
궁금하긴 하네. 여러분들이 보는 약간 목소리만 들었을 때 이 사람 나이 몇 살 같다 이런 거 느껴지는 거 있어요? 나 궁금해.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괜찮아. 진짜 솔직하게. 45살이요? 26이요? 아 그렇구나. 아니 45살 뭐예요? 저도 20 중후반 같은데 다들 예리하네. 맞아요. 일단은 20대 초반은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제 말하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예. 헉 진짜요? 모르죠. 아니 뭐 그렇게 그냥 버튜버란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머 언니 저는 20살인 줄 알았어요. 무슨 20살이에요. 아이 그런 성마님 계좌로 입금했어요? 고마워요. 45살이 예리한 편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의 그 추측이 굉장히 예리하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예상이 되게 예리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네. 그 근처는 네 30에서 45살 그 어딘가쯤이겠죠. 20대 초반이나 고딩이나 비슷하니까. 맞아. 근데 저도 그 생각해요. 20살은 고등학교 4학년이야. 뭔가 목소리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성숙함이 안 느껴지게 그냥 그 목소리를 바꿔야 되나 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 완전 20대 초반 같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20대 초반 같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목소리 좋아하세요? 이런 목소리? 다시 돌아와 주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아, 저는 메가 젊탱. 제 멋대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 나 그 젊고 탱탱한 목소리 좋아해? 그럼 앞으로 이 목소리 연습해가지고 이 목소리로 얘기해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원래 제 목소리이고요. 내가 좀 의식하면은 톤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뭔가 그 뭐라 표현해야죠? 기침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큼큼큼큼 막 이런 거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말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아마 큼큼큼 되거나 막 좀 기침하거나 그럴 때가 좀 많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20대 초반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고 탱탱한 버튜버 그냥 목소리로 하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언제는 좋다면서 언제는 이 목소리 좋다면서 그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언제는 이런 목소리 좋다고 막 듣기 좋다고 막 했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원래 목소리랑 캐릭터랑 잘 어울리는데 톤 올린 목소리로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행복하네요. 근데 지금 다들 너무 누구는 막 따뜻하게 막 이렇게 나대나대 잘해주는데 누구는 차갑게 그냥 그냥 목소리로 하죠 이러시네. 너무해. 축구 봐야 돼요? 축구 보러 가요. 그러면 알았어요. 나도 뭐 그래 알았어요. 미안해요. 방해해가지고 축구 보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해. 다른 분들이랑 놀아야겠다. 지금 축구예요? 축구 재밌어? 재밌어요? 해외 축구구나. 축구 좋아하시나봐요. 재밌지, 스포츠.
히히히. 아, 내일도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싫다 진짜. 곧 월드컵이기도 한데 월드컵에 술 까면서 봐야죠. 뭔가 잘 아시는 분이네. 축구의 축자도 몰라가지고 사실 저는 축구를 그냥 잘 모르긴 해. 막 무슨 막 그 방어해주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막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무슨 미드필더 뭐시기 저시기 막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상대편 그 골대 골 넣으면은 점수 얻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긴 해요. 일요일인데 왜 일찍 나가냐고. 아, 제가 학교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찍 학교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목금토 된다 그랬잖아. 일요일인데 왜 학교 가냐고. 왜냐면 이제 기숙사니까 일요일날 내려가서 짐 풀고 다음날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월요일 수업이 일찍 있는 수업이라서. 네. 그러니까 월요일날 수업이 9시 수업이니까 이제 월요일날 출발하기에는 너무 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일요일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집에 있고 지금은 이제 본가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학교는 고등학교이신가 봐요. 어머어머, 맞아요. 아, 급식 먹어야겠다. 아, 이번 주 급식 뭐지? 아,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저 고등학생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좀 어리긴 해요. 맞아. 아, 얼른 성인 되고 싶다. 나도 이쁜 언니들처럼 머리 탈색하고 그러고 싶다. 어머어머, 잠탱이다. 죄책감이 드는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죄책감이 드네요. 이거 맞나? 오늘 사실은 약간 얼굴 도장 찍으러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한 사실,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술 한잔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취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금방 자러 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인사만 하러 왔지롱. 티는 안 나죠. 왜냐면 저 술 마셨어도 막 딕션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용기를 내서 켰습니다. 몰랐네. 그쵸? 티 잘 안 나죠? 헉, 저도 술 마셨는데. 아, 진짜요? 같이 동지였네. 이런 운명이네. 어머머머머. 운명이잖아요. 자주 보러 오셔야겠다. 이렇게 된 이상 다음 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이렇게 킬 수 있을 때 켜야겠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마셔줄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 원래 언제 키세요? 제가 사실은 막 생각을 하고 킨 게 아니어가지고 막 새벽 5시 토요일 막 오전 4시 막 이렇게 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12시 반인가? 그때 아니구나. 11시 한 40분쯤 켰나? 이제 한 54분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대 많이 킬 것 같아요. 저녁 한 11시 반, 11시 그때쯤에 좀 키려고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좀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좋더라고. 알바하고 오면 딱 맞는 시간이네. 너무 좋다.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쉽다. 왜 아쉬워요? 시간 안 맞아요? 저는 그 시간이면 아침이라. 아, 그렇구나. 그럼 언제 한번 또 새벽에 키고 싶을 때 켜가지고 또 보면 되죠. 뭐 어때? 그리고 이제 방학하면은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저 패턴이 좀 새벽형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 되면은 11시가 아침일 수도 있어. 밤 11시가. 대학 다니세요? 아, 네, 맞아요. 좀 살짝 늦은 나이긴 한데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학생이에요. 근데 친구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방송 키게 된 것도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좀 무슨 과세요? 아, 그러니까 어떤 과를 다 얘기하면은 대학교가 특정될 수 있으니까 디자인 쪽이라고 얘기할게요. 디자인 쪽. 그러면 대충 가늠되시죠? 약간 그런 쪽이에요. 센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디자인 쪽인데. 진짜요? 너무너무 반갑다. 그래서 이번에 과제 제출해야 되는 게 디자인 막 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게임 그래픽 배워요. 너무 멋지다 진짜. 게임 그래픽. 그러면은 막 3D나 이런 것들도 보통 다루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게임 그래픽 디자인이면은 또 세련되게 예쁘게 잘해야 되잖아요. 너무 매력있다 진짜. 배워가지고 좋은 회사 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멋지다 진짜. 매력있다, 매력있어 그냥. 뭔가 저는 게임 관련돼서 뭔가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멋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게임이라는 거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은 뭐 그대로긴 하지만 나는 근데 게임 관련해서 뭐 하는 사람 보면 좀 멋져요. 나중에 3D 디자인 해드려야겠구만. 말만으로도 고마워요 진짜. 아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또 기분 좋네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 당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중에 시간 진짜 많이 남아돌 때 그때 해주셔도 되니까.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좁히는 사람이 멋있긴 하다고. 맞아, 저도 그렇게 느끼긴 해요. 맞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굴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이해해요. 왜냐면 현실이라는 게 또 막상 부닥쳐 보면은 힘들거든요. 꿈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저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돼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도 멋진데 또 현실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 너무 좋아해요. 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슬슬 갈 거예요. 왜냐면 잠이 와가지고. 가시는구나 유유 크크 하는 거 봐. 나 이제 갈 거야. 왜냐면 1시간 채웠거든. 인사만 하러 왔거든. 그냥 평생 가세요. 보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올게요. 채팅 너무 TF인데 TF가 뭐지? 그걸 나 그 MBTI T랑 F 같다고. 근데 저는 저런 거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츤데레 같지 않아요? 나 너 별로 안 좋아해 막 이러면서 막 은근슬쩍 막 울고 있을 때 초콜릿 챙겨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매력 있잖아. 맞아, 다음 주에는 시험을 좀 제가 쳐내고 올 거라서 좀 오래 방송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만 좀 짧게 1시간 방송하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연속으로 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오면은 주인장 문 열어 똑똑똑 탕탕탕 이런 거 댓글에다가 좀 적어주면은 맞다 하고 내가 킬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까먹은 거 같으면은 꼭 알려주세요. 근데 안 까먹을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안 와도 괜찮지만 또 보게 된다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 다음 주에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또 하루하루 한 주 보내셔야 돼요. 저도 최대한 금방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빠빠잉. 네, 봐서 너무 좋았어요. 또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빠빠잉.